한데 사실은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요즘 아이들은 한 유치원 4살, 5살만 돼도 속에 뭐를 담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예, 비밀도 있고요. 몰라도 돼, 이게. 예. 그리고 자기 말에 대해서 딱히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안 하는 친구들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읽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 하지만 아이에게 대화함에 있어서 나이가 어릴수록 아니면은 청소년일수록 좋은 말은 더 기분 좋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내용이라도 실망하거나 아니면은 다투거나 화를 낸다거나, 그렇죠? 그거 다툼보다는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어가고 처리하는 요령이 필요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있어서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다리 꼬고 앉아갖고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이 눈 부릅뜨면서 치켜뜨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아이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 네가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다. 그럴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럴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아이에게 내포해 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우리 아이가 요즘에 하는 행동, 말 이런 게 어떠한가, 기존하고 다르다면 얘가 왜 요즘에 안 하던 말과 행동을 할까, 그런 거를 알아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를 세심하게 대놓고 째려보면서 관찰한다는 게 아니고 항상 제 3자 입장에서 관찰하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에서 너랑 나랑 1과 2로 관찰하면은 아이들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느껴요. 그런데 가장 나에 대해서 잘 알려면은 너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제 3자 입장에서 관찰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하되 긍정과 공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선은 내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아이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먼저 봐줘야 된다라는 시선으로 해서 아이를 대놓고 관찰하는 게 아니고 섬세하게 관찰하는 건데, 그거에 있어서 그게 아이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화 기법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면서 엄마하고 상호 이해적인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원만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보장이 돼요. 그럼 이제 아이가 그다음부터는 엄마나 아니면은 엄마보다 솔직히 안에 있는 얘기를 별 수업도 아닌데 요리 수업하는 저한테 와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특히 이제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는 그러니까 꼬맹이는 꼬맹이 애들답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답게, 청소년은 청소년답게 제가 걔네들하고 대화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별성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속에 있는 그런 내면의 마음을 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항상 고마운 게, 내가 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시선과 걔네들을 상호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아이의 말에 격려를 해줘라. 부모의 격려는 자녀에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부모가 계속 해줘 버릇하면은 그 최선을 이제 해주거나 아니면 최선을 다한 일에 대해서 비난을 받게 되면은 아이 자체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격려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직선적인 칭찬보다 어떻게? 그 칭찬은 직사광선과 같아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정말 잘해서 저 엄마나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있는지 영혼 있는 칭찬을 해주라는 뜻이에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너 잘했어, 뭘 잘했는지도 몰라, 이래저래 해서 선생님은 너가 참 멋있는 것 같아, 참 착한 것 같아,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잘한다고만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은 혹시 그 아이가 실패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해요. 그리고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격려라는 거는 자신이 노력하고 애쓴 과정에 있어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도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근데 부정적인 그런 면이 있는 아이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돼. 그런데 다음에도 그러면 내가 노력해봤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력했는데 이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에도 노력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어차피 노력해봤자 안 되는 아이야.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하러 노력을 해? 그래서 부정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는 것. 딱히 칭찬할 게 없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뭐라도 하나는 찾아가고 칭찬을 해줘요. 그 시간에는 만큼은. 예. 그러면은 아이를 칭찬하는 것은 곧 나를 칭찬하는 일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거짓된 칭찬을 하는 것은 오히려 둘 사이를 뒤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한다 뭘 잘하는지 이야기하는 거는 아이에게 본인이 정작 내가 무엇을 잘했지 분간을 못해요. 그냥 저 사람은 언제나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뭔가 했을 때 그냥 아유 이뻐, 넌 너무 잘해, 넌 그냥 최고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그런 아이들 치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남이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받아들이는 걸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완전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한다. 축약된 말은 아이의 의사소통을 정확성에 혼선을 가져오게 돼요. 부모는 바른말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도록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과 단어와 문장이 있어요. 그거는 어른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화에 있어서 아이들과 이해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지만 아이들의 언어도 배우셔야 돼요. 그런 노력은 있어야 돼요. 아이들과 상대로 수업을 할 거면. 이런 말이 최소한 어느 정도 의미를 내포한다는 거. 그거는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를 할 때, 수업을 할 때는 어떻게? 바르고 고운 말, 그리고 완벽한 문장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잘 이끌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아동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아동의 입장에서 대화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예. 그래서 강요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말투 굉장히 안 좋아요. 강요를 하고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이게 지속되다 보면은 아이들은 자신의 무능력하다는 걸 깨달아버려요. 무능력해. 나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행동을 수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반항적인 아이로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절대 흘리지 마. 앞에 흘리지 좀 말라고. 그릇 좀 가져와. 칼은 절대 만지지 마. 바뀌어야 되죠. 음식을 먹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흘리지 않는 게 좋겠어. 앞에 그러니까 흘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릇 좀 가져와 줄 수 있겠니? 칼은 다치니까 만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강요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말투가 안 통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고하고 위협하는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맴매가 이제 들어가는 거, 맴매. 너 자꾸 그러면 엄마한테 맞을 줄 알아. 아주 혼날 줄 알아. 그게 이제 같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경고하고 위협하는 말투는 명령적인 말투가 효과를 얻지 못했을 때 더 강력하게 의사를 아이에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말투는 부모에 대한 저항감, 적개심을 갖게 하고 친밀감을 상실케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쵸? 아까 전에는 칼은 절대로 만지지 마 했죠. 칼은 절대 만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만약 만지면은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혼날 줄 알아 안에는 엉덩이 뚝딱뚝딱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폭력과 같이 행사를 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당부, 설교하는 도덕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말투. 굉장히 싫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 도덕적인 말투는 옛날에 국민윤리, 지금도 국민윤리가 있나요? 없죠. 올 때 그래도 국민윤리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도덕적인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몸과 마음가짐 이런 거를 국민 윤리를 통해 갖고 배우게 됐었어요. 예,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교과서적인 국민 윤리 같은 말은 예, 집어쳐버리라고 하는 예, 시대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도덕감만 요즘 아이가 그래요. 차라리 그렇잖아. 남자 여자애들 청소년기 되면은 못 어울리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신할까봐 남자 여자 아이들 삼삼오오 어울려 다니면서 중요한 게 걔네들이 그런 미디어나 이런 거 잘못된 야구 동영상 그걸 잘못 이해해서 예 야구 동영상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잘못 이해해석해서 호기심이 나니까 그거래. 근데 부모들은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하지 마, 보지 마. 그거보단 차라리 요즘에 맞는 거는 피임하는 법을 가르쳐 주래잖아. 그리고 딸한테도 네 몸은 소중하다는 거. 하지만 피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남자애들도 그래요. 남의 딸을 소중히 여겨라고. 네가 좋아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상대방의 여자친구를 정말 좋아한다면은 그 친구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게 더 사랑하는 거라는 거를 가르쳐 주면서 콘돔을 차라리 지갑에다 넣어주래잖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고. 그게 더 현명한 거래요, 요즘. 그게 도덕적인 그거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다? 대놓고 콘돔 넣어. 얘 이거 딸기향 나는 거고, 엄마가 이거 먹었는데, 야, 이거 야광이야, 빛난데, 이거 야광이야. 하고, 정말 그냥 해맑게. 야광이다. 어디 한번 사용해봐. 이게 아니고, 정말 그러면은, 뜨끔해서라도 안 한대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더 요즘 아이들은 먹혀요. 그게 도덕적인 말투다. 너 그래갖고 막 인생 우리끼리 얘기니까 속된 말로 조진다. 너 어쩔 거야. 너 그러면 더 머리 확 깎아갖고 절로 보내버릴 거야부터 시작해서 그거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중에서 충고하거나 이론적으로 설득하려는 말투. 굉장히 싫어해요. 이론적으로 설득하려는 거. 교과서적인 설득이죠. 그죠? 논리 정연하지가 못해요. 왜? 과거의 교과서는 현재의 우리 아이들과 맞지가 않아요. 그 정서적인 문화가. 하지만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맞지 않은 무슨 고립적에 옛날부터 뭐 가보로 내려온 삼강오륜에 뭐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받아들이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거는 아이들 자체가 무능력을 깨닫게 되어 자신감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평가, 비판, 우롱하는 말투. 평가, 비판, 우롱은 아이들로 하여금 반항적으로 되던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기 쉬워요. 심하면은 자기 비하적으로 되면서 자기 조소적으로 들려 자신감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탐색 질문 및 심리 분석의 말투. 탐색 질문 및 심리 분석의 말투는 부모의 해석이 옳았을 경우 아이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수치감을 갖게 돼요. 근데 옳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모의 대화에 있어서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심리 분석, 탐색하는 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러대거나 관심을 전환시키려고 얼버무리는 거. 넌 그런 거 몰라도 돼. 크면 알게 될 거야. 뭘 크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러죠. 엄마, 아가는 어떻게 생겨요? 황새가 물어다 주는 거야. 다리 밑에서 주워와. 맞아요.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 온 건 맞죠? 엄마가 알잖아. 산부인과 가면은 다 애 낳으셨잖아. 다리 밑에서, 저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속상하고 그럴 때 다리 밑으로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거기서 찾아보라 그래갖고.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내 친구들이 깜짝 놀랐대요. 정말 몇십 년 뒤에 혜경이가 저런 모습이겠구나. 우리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랐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워왔다 그래도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엄마랑 저랑 너무 닮아갖고 정말 저기 놓고 가면은 저기 아줌마 저기 딸 데리고 가셔야죠. 그럴 정도로 너무 닮았어요. 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닮고 눈이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다 닮은 것 같이 보여요. 코하고 입 이거는 다 각자 아빠 닮고 뭐 저기 할머니 쪽 닮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눈하고 전체 분위기가 너무 닮아갖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나이 먹고 제가 할머니가 되면은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얼굴이 변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둘러대거나 관심을 전환시키는 말투가 대부분 부모가 곤란할 때, 그쵸? 엄마, 아빠, 아이는 어떻게, 요즘에는 유치원에서도 성교육해요. 아이는 어떻게 생기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 그것을 모면하려고 둘러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거나, 거짓 약속을 했거나, 그러면서 둘러대죠. 이런 말투는 아동에게 불신감을 갖기 쉽게 됩니다. 예를 들어갖고 그래요. 엄마, 우리는 언제 저기 놀러 가요? 응, 우리 다음 주에 저기 대공원 가자. 그럼 아이는 체크를 해놔요. 빨간색으로 하트 해갖고 대공원 가는 날. 엄마가 금요일날 저녁이 됐는데 김밥을 재료를 안 사는 거예요. 아니야, 갈 거야. 근데 토요일날이 됐는데도, 안 사는 거야. 이상하다. 일요일날에 갈 건가? 그런데 이제 일요일날 딱 아침에 눈 떴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빨래를 탁탁 놀면서 자기 개인 모임 늦었다고 막 치장을 하는 거여서 엄마 오늘 우리 대공원 안 가요? 그랬더니 이제야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 거. 그러면 그게 한 번, 두 번 되면은 똑같아. 우리 성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은 엄마 어떡하냐, 엄마가 깜빡했네 하면서 차라리 그러면은 엄마가 솔직히 미안해, 엄마가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면은 대공원에 못 가는 대신에 잠깐 그냥 공원 산책 아니면 주먹밥 간단한 걸로 싸갖고 돗자리 펴고 공원에서 먹고 하여튼 이러는 거죠. 미안해, 엄마가 바빠갖고 잊어버렸네. 우리 오늘은 그 대신에 공원에서 이렇게 맛있게 도시락 먹고 다음에는 꼭 엄마랑 아빠랑 같이 대공원에 놀러 가자. 그러면은 아이는 섭섭하고 그렇지만 엄마가 그런 거에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에 준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서 또 뭔가 아이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써 오히려 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건데 그게 아니고 괜히 핑계대고 저거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신뢰가 다 깨지게 돼요. 어차피 그러면은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 아빠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거는 다 거짓부렁이다. 예. 그러면서 그러죠. 속으로 또 무슨 말 하면은 에이 뻥치고 있네. 예. 뻥을 어떻게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뻥 하고 툭 하고 예 치는 거. 예.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야. 그거 몰라도 돼. 크면 다 알게 돼. 뭐 이런 등등. 예.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 남하고 비교하는 거. 그죠? 비교하기는 자녀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아이로 하여금 수치심 그리고 부끄러움 그리고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동생하고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3명의 자녀에서 중간에 낀 둘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 첫째하고 둘째, 셋째 사이에서 중간인 아이들이 혜택을 제일 못 받아. 사실은 장남은 장남, 장녀는 장녀라고 해서 첫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 그리고 막내는 왠지 내가 많이도 못해주고 그냥 마냥 귀엽잖아. 뭔 짓을 해도 귀엽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아이가 예, 서로 비교나가는 대상이 돼요. 너는 왜 언니보다 못하니? 너는 왜 동생만도 못하니?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옛날부터 둘째들이 둘째 컴플렉스가 되게 심했어요. 우리 때도. 그런 게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 기대치라는 게 그냥 막내는 뭘 못해도 안쓰럽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첫째는 든든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중간에 있는 아이가 중간에 껴갖고 첫째 둘째 사이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거. 그게 비교가 심하면은 나중에는 그 형제를 굉장히 미워해요. 처음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왜 그럴까 그러면서 속도 상하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첫째도 미워하고 막내도 미워하고 안 볼 때 쥐어받고 마음속에 이런 거를 갖고 있죠. 민수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기타 등등. 그리고 옛날에 엄친아 엄친딸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는 아이들 많아요. 왜냐면은 나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어. 근데 맨날 그래요. 누구 아들은 대학을 한 방에 붙어서 명문대를 갔다더라. 누구 아들은 학원도 안 보냈는데 이번에 1등급 나왔대더라. 누구 딸은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돼 갖고 첫월급 타갖고 제주도를 보내준데 너는 왜 그러냐. 누구 딸 누구 아들은 때 되니까 애인 데리고 와갖고 잘난 집 애들 데리고 와갖고 결혼도 퍽퍽 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는 등 기타 등등. 그러면 내가 도대체 진짜 한번 보기만 하면은 내가 그 엄친 딸을
정말 가만두지 않으리 예, 하는 그런 거. 그게 굉장히 안 좋아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해? 못 하고 싶어서 못 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비교하는 거는 정말 아이들 교육상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자녀하고 첫째와 둘째 사이 아니면은 그 사이사이에서 자녀들 사이에 비교하는 엄마이지 않나 이런 거를 반성을 하세요. 우리도 잘할 때 힘들었잖아. 그죠? 예. 뭐 아니에요. 뭐 워낙 뭐 완벽하셔서 비교 대상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예. 그리고 중요한 아동 입장에서 대화 시 주의할 점에서 첫 번째는 아동은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준다. 아이는 엄마 탯줄에서 분리되면서 당당하게 하나의 인격체예요.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소유물인 거는 뱃속에 탯줄 달고 있을 때까지 소유물이에요. 내 뱃속 안에 있잖아. 탯줄로 통해 갖고 엄마하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감정 교류를 하고 아이들이 베네짓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가 즐거웠을 때 슬펐을 때 화났을 때 그거를 잠자다가 웃다가 울다가 찡그리다가 이러죠. 그게 베네짓이에요. 그거는 엄마하고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교감을 했다는 뜻이야. 그때까지야. 이제 아이가 탯줄을 딱 끊고 응애응애 태어나서 산소를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얘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니까 얘한테 엄마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주더라도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지 편해. 편하시죠?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으로 키우셨다면.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편해요. 걔는 걔 인생, 나는 나 인생이에요. 그래서는 아주 분리를 딱 시켰어요. 스스로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예, 그리고 내가 손을 탁 놓으니까 주위에서 알아서 키우더라고요. 기대를 안 해. 서로. 걔도 나한테 기대 안 하고 나도 걔한테 기대 안 하고 주변 환경인들도 나한테 기대를 안 해. 쟤는 원래 바쁘고 쟤는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하고 이런 거에 열과성을 다하는 아이기 때문에 쟤는 저렇게 사는 애인가 보다라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나이 먹고 지금에 와서는 그래 이기적인 마음을 갖기 잘했지라는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끝나고 나니까 독립하더라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독립을 해버려요. 옛날에는 아빠 하면서 막 그냥 바지끄레기 붙잡고 내가 못하니까 아빠가 하잖아. 챙기고 뭐고 아빠하고 할머니가 하니까 그러던 애가 딱 4학년 되고 나니까 제가 완전히 파파걸로 클려나 하고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독립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굉장히 서운한가 본데 저는 안 서운. 나는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해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무시를 한다던가 그리고 그런 무시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그런 뭐 감정적인 이런 거를 아이한테 강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직업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부하는 면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엄마의 못다 이룬 꿈을 너에게 풀리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 우리 집은 의사 집안이니까 너도 의사를 해야 돼 이런 거 기타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이들의 세계를 인정해준다.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의 세계가 있듯이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세계와 생각이 존재를 해요. 그거를 인정을 해주셔야지만 대화에 기본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서로. 그 자체를 쟤는 왜 이렇게 몰라? 우리도 어렸을 때 몰랐어요. 정말 지금은 아이들이 형세가 물어다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손 붙잡고 뽀뽀하면은 그 아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중학교 전까지는 정말 그런 걸로 믿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저희는 성교육을 처음 시켜주더라고요. 남자 여자 따로따로 해갖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유치원 때부터 하잖아. 일찍 시작하는 기관은 유치원 때 하고 초등학교 되면은 다 해요. 예. 그리고 아이와의 놀이 활동 중에 있어서 격려와 칭찬을 하면서 간단한 스킨십. 예, 간단하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저희 떼고랑 차세요. 네, 전자팔찌 탈 수도 있어요. 여자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과학교 교사로 들어갈 때 보건증 플러스 그런 그런 거 해서 경찰서에서 떼어갖고 가셔야 돼요. 그거는 남자, 여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스킨십이라는 거는 교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갖고 신뢰감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동과의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갖는다 해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우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족과의 대화가 행복하고 즐겁게 끝나야지 어둡게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아이들 어때요? 가족하고 함께 있으면은 괴로워. 또 시작이네. 이거 어떻게 도망가지? 그러면은 저 공부할래요 하고 문 닫고 문 걸어 잠그고 공부하는 척 하는 거 수백 개는 없거든. 안 그러면 놔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시간적인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양이 아니고 질이에요. 30분을 놀아주더라도 온몸을 다해서 임팩트 있게 놀아주면은 안 졸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놀아준 것 같긴 한데 아이는 만족스럽지 못해. 예. 휴일날 개모임 좀 나가보려고 남편한테 맡겨놓으면은 본인이 하루 종일 얘 봤대.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TV 보고 소파에 누워갖고, 그죠? 그리고 뭐 짜장면 시켜주고 먹으라 그러고, 그럼 자기는 또 이제 야구도 보고 뭐도 보고 하고 놀아. 그게 놀아준 거야. 그리고 나서 다 놀아줬대. 나는 이렇게 놀아줬는데 왜 그러니? 내가 이 피곤한 일요일날 자고 싶은데 아이들하고 내가 얼마나 놀아줬는데 왜 그러냐고 막 화를 냈지만 아이들의 만족감은 하나도 없어.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거야. 있는데 그거를 놀아줬다고 남자들은 착각을 해요. 하지만은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공원에 나가서 캐치볼을 해준다던가, 그죠? 그리고 축구를 해준다던가, 예, 놀이터에 나가서 그네를 한번 밀어주고, 예, 노는 거에 있어서 같이 봐주고 그런다던가.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인상이 많이 남아. 정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랑 같이 놀아주는 사람.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환경만 즐거운 분위기가 되어서는 또 부족하고요. 부모들이 아이에게 따뜻한 부모가 되는 것, 그래서 자녀가 마음을 여는 것, 그게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때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기쁨도 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같은 행동일지라도 부모의 표현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자녀는 주눅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행동을 수정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눅이 들었다고 해서 아이가 돌발 행동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이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고 머리가 속된 말로 대가리가 섰다 그러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다음부터 어때요? 반항을 해버려요. 자꾸 억눌렸던 마음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큰 사고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 그래서 자녀의 같은 행동을 표현에 따라서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수정하려는 마음을 먹지만 아이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하고 자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말 속에 숨은 아이의 마음을 찾아보자 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말 속에 숨은 뜻을 내포할 경우가 많아요. 순간적으로 내뱉는 말, 그거에도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세요. 아이 말이라고 그냥 넘겨버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 되짚어서 생각하면은 아이는 끊임없이 SOS를 쳤던 거야. 엄마 아니면 선생님한테. 그걸 직접적인 어법으로 해서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본인이 이렇다라는 걸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바라봐 주세요. 저하고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거를 끊임없이 보냈어.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의 그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 아이가 언뜻언뜻 툭툭 내뱉는 말 이런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귀에 담아두지도 않고 흘려버렸던 거야. 생각해보면 문제 있는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우리 아이의 말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그때 내가 눈치를 채고 무언가 아이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다면 지금 이렇게 아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이나 길로 빠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대부분의 문자로 인해서 사고친 아이들 부모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표현하는 대화의 내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아이의 비언어적인 행위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스처라고 하죠. 몸말이라고 하고요. 그죠? 비언어적인 행위는 화자가 이해하면서 수용하고 관화하는 데 있어갖고
아이에게 반응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듣기보다 볼 수 있는 교류의 일부예요. 예, 그래서 비언어적인 행위는 언어 외의 모든 물리적인 방법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디 랭귀지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하지 않은 몸말이에요. 그래서 세분화하면 태도의 자세, 제스처, 표정, 시선 이런 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머리를 끄덕이는 거는 무슨 뜻? 인정하겠다, 지금 잘 듣고 있다. 자리를 내어주는 거는 양보하겠다. 주먹을 쥐는 거는 할 수 있다. I can do, you can. 이것도 화이팅이면 그렇지만 이건 뭐예요? 완반치 쓰리강냉이 이걸로 할 수도 있어요. 이 주먹이라고 해서 본인의 굳은 의지로 타도하자. 그래서 본인의 굳은 의지를 남한테 내포하고 할자 이거랑 그리고 파이팅 할 때 이거랑 그리고 이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주먹을 쥐는 거는 이렇게 표정과 몸과의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리고 팔을 잡아준다는 거는 도와주겠다는 뜻이죠. 어디 높은 곳에서 힘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원래 산행 갈 때 그렇잖아요. 앞에 그리고 뒤에. 그래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는 낙오되지 않게 받쳐주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다니시는데 앞에서 내밀어서 팔을 잡아주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뜻이겠죠. 자, 손가락을 돌리는 거는 삐리리라 아무 말도 하지만 오빠 알지? 이거 아니잖아, 그치? 오빠 알지? 아니다. 오빠 때문에 안 하면 다 40분 지각하고 있잖아. 큰일 났다니까 진짜. 예, 그건 아니야. 옳지 않아. 내가 생각하기엔 달라 하지마 이런 뜻이죠. 그리고 무겁게 숨을 쉬는 거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쵸? 수심이 가득한 게 보이죠? 그죠? 예.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는 거는 당황하는 거야, 애가. 뭐 더워서 저거 하는 거야? 식은땀 흘리는 거야? 아니죠? 깜짝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그러면 식은땀 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다 비언어적인 행동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표현된 말보다는 비언어적인 제스처에 귀를 기울인다 했을 때 자녀들은 부모와의 대화에 있어서 가끔은 자신의 의사를 숨기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 표현된 말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말의 내용보다는 목소리의 강약, 떨림, 그리고 시선. 자, 근데 이거는 어린 아이들한테만 해당된다? 요즘 청소하는 아이들은 눈 동그랗게 뜨고 안 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 그죠? 아니 뭐 안 했어. 이렇게 딱 알아요. 거기에서 시선을 자꾸 엄마하고 눈을 안 맞춰. 엄마하고 얼굴 마주쳐야지 그러면은 이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제 억양, 표정, 자세 이런 게 많은 내면적인 정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내는 아이의 마음에 있어서 손톱을 물어뜯는 아이는 마음이 심심하거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재미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만지작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가 어색하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면은 손톱을 거의 물어뜯는 경우가 있어요. 밥을 돌아가면서 먹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밥을 돌아가면서 먹는 아이는 대부분 편식 하는 경우가 음식에 먹기 싫고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산만한 성향 가진 아이나 입이 짧은 아이 그리고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먹인 버릇 때문에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는 개념이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죠. 구석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시간에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안정감이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계속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 그런 아이들 그리고 내성적이면서 두려움이 많은 그런 아이들이 그런 성향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동과의 대화에서는요. 눈높이를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의 말 속에 숨은 아이의 마음을 찾는 것이에요.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숨은 아이의 마음을 찾고 이것을 이해해 준다면은 아이들의 대화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해서 아동과의 대화법을 했고요. 오늘은 놀이를 통한 요리심리 친구 편이에요. 나의 친구를 소개하자 해서 친구 얼굴 샌드위치.
나의 친구를 소개하면서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나 사회성을 알 수 있다 해서 나의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누가 있는지 이야기해본다. 가장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누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본다. 재료를 탐색해보고 샌드위치를 만들며 있어서 달걀 삶고 이거는 안 하려고요. 그래서 다른 거를 더 해서 샐러드 만들 건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달걀은 프라이를 할 거예요. 햄, 맛살, 그리고 당근, 그 다음에 양배추가 있었나요? 네, 있어요. 네, 양배추 해갖고 샐러드, 마요네즈하고 올리고당 약간 넣고 후추 넣어갖고 샐러드 만들 거고요. 달걀은 완숙으로 후라이를 해주고 슬라이스 치즈, 예, 그렇게 해서 상추는 이제 밑에 씻어갖고 밑에 깔고 위에 장식할 때도 쓰고 그럴 거니까 모든 재료는 위에 친구 얼굴 2개 꾸밀 거 장식할 거 좀 남겨두시고 샐러드 만들 거는 다 채치는 게 가장 안정적이더라고요. 다져서 넣으니까 다 흘러. 그렇게 해서 샐러드는 채쳐서 준비를 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어는 제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 편지 쓰기,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는 편지를 써본다 해서 이제 했고요. 그 아래 친구 얼굴 머핀을 이용하여 표현을 해보자 해서 친구 얼굴 머핀을 이용하여 친한 친구와 친하지 않은 친구의 얼굴을 표현해 선물하면서 친구와의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해서 위에는 이제 1인분 기준으로 제가 해놨어요. 예, 1인분 기준으로 두 개 정도 나와요. 머핀컵에. 예, 그래서 친구란 무엇인가, 우정이란 무엇인가, 예, 그리고 친한 친구와 친하지 않은 친구와의 이유, 친해지기 위하여 어떠한 사과를 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연을 다 해야 돼요. 베이커리이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100% 시연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친하지 않은 친구, 싸운 친구, 이런 친구에게 편지 쓰기 하고 친구에 대해서 알아본 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인터뷰 게임을 하면은 재밌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친구가 상대방의 짝지 소개를 하는 거죠. 나의 친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있는 친구는 취미가 남들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독특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인터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이 친구를 하고 끝 대화를 나눠갖고 인터뷰를 따갖고 본인이 이제 이 아이를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친구로 해서 다른 타인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알고 친구들도 서로에 대해서 알고 그런 시간을 통해 갖고 아이들에게 이제 친구들과 사귀는 법, 서로 아는 법, 이해하는 법. 알지 못하면은 이해성이 떨어지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로 인해서 친구 사이가 멀어지고 예 그러면서 좀 교우 관계에서 비틀리기 시작하면은 학교 생활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새 학기에는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악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난 다음에는 이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얘가 이러니까 이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 하고 좀 덮어줄 수 있는 부분은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부분은 감싸주게 되는데 전혀 저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오해가 생기죠. 그거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외모라든지 그게 첫인상 풍기는 이미지가 사실은 진짜 대부분이 다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다기보다는 인상이 좋은가. 인상이 좋으면 무조건 착한 줄 알아요. 되게 오해하는 오해. 막 이목구비 크고 이러면은 왠지 똑 부러지면서 싸나울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이제 그리고 옷을 얼만큼 깔끔하고 우리 나이엔 그렇죠. 좋은 옷을 입었는지, 좋은 가방을 들었는지, 예 그리고 사는 몇 평의 아파트를 사는지. 예, 그쪽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게 나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그래서 돈이 생기면 차를 바꾸고 여자들은 명품 백에 목숨을 거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짝퉁 A급이라도 살려고 하는 욕구가 다들 여자라면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외모로서 첫인상의 외모로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 갖고 알려고 할 때 사실은 제가 얼굴은 차갑고 말은 툭툭 내뱉어도 오래된 친구도 그러죠. 아니야. 걔 겉만 그런 거지. 속은 얼마나 요리고 착한데.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겉을 보고 말하는 행동이나 말투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와 끊임없는 대화와 만남을 통해 갖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마음부터 주변의 환경까지 다 이해가 됐을 때에
충분히 다른 사람한테 이 친구는 그런 아이가 아니고 괜찮다라는 걸 어필해 줄 수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법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몫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친한 친구가 없으면 6년 동안 어떻게 그 울타리에서 계속 다닙니까? 괴로운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친해지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친구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거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역할놀이를 해서 바꾸는, 똑같이 해주는 거야, 말투. 그랬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드는지에 대해서 친구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도 똑같이, 그러니까 너가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그때 본인은 본인이 어떠한 말투, 행동인지 모르잖아. 근데 상대방이 똑같이 그렇게 했을 때, 객관적인 걸로 시각으로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 이렇게 내가 행동을 했어? 그러면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그게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리고 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친의를 지키는 거는 무엇인지, 사고같이 쳐주는 게 의리야? 애가 나쁜 행동, 나쁜 말을 하는데 감춰주고, 그게 우정이에요? 신의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우정과 그리고 그 사람의 신의를 지키는 것, 그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명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친구로 인해서 잘못된 곳으로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친구 때문에 학교가 가기 싫다던가 그런 거가 안 되면 좋고, 그리고 친구 때문에 나중에 자살을 하고 이런 걸 안 했으면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요즘 아이들은 친구 때문에 강남도 가지만 친구 때문에 자살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라는 거는 아이들이 자라고 그리고 이런 성장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족보다 어쩌면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변환점을 느끼는 거는 가족이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아니에요. 나와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옛날처럼 우리는 학원 다니고 이런 거 우리 때는 없었기 때문에 가족 문화나 이런 게 대화 많이 나누고 웃고 떠들고 맛있는 삼겹살 한번 구워서 먹다가 너무 파티 같고 즐거웠지만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물질이 풍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물질이 풍요한 만큼 마음도 풍요해지는데 물질은 풍요해졌지만 마음은 각박해. 그렇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그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소중한 벗 하나 만들어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게 부모님의 직업, 사는 형편 그런 걸로 판단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법, 그리고 내가 한 얘기에 있어서 지켜줄 수 있는 나중에 입산 친구들 보면은 나중에 나 정말 짜증나서 진짜 남편하고 이혼하던가 해야지 정말 자기가 화가 나서 그냥 툭 내뱉은 거야. 근데 이혼했대더라, 도장 찍었대더라, 끝났대더라, 이걸로 다시 되돌아온다? 예, 입이 겁나게 딴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의 구별법도 좋아요. 나랑 같이 사고 쳐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야? 아니죠. 내가 삥 뜯을 때 같이 삥 뜯어주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별해주는 방법을 알게끔 해주는 것도 선생이자 부모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과연 공부 잘하는 거 무조건 걔랑 친하게 지내? 공부 못하고 사고 쳐. 야! 걔랑 놀지 마. 너도 똑같이 물들여. 그게 아니고 그렇지 내 자식이 그러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부모가 싸웠을 때 오죽하면 카톡에다 그렇게 남겨요. 제발 학부모들끼리 카톡해서 연락하지 말고 선생님, 교사님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오죽했으면 2학년 때 담임이 단체 문자를 보내더라니까. 자기도 막 싸우고 애들이 주고받고 싸우면은 누구를 통일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말만 믿고 상대방의 부모한테 전화해서 막 욕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진위를 물어보겠다는 둥, 가만히 안 두겠다는 둥, 뭐 이러면서 일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못했는지 그 친구가 잘못했는지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자고 전화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일이 있더라도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뭐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계속 그래요. 야, 너 같으면 너한테 야, 신정유 너 저것 좀 갖고 와. 그럼 뭐 기분 좋아? 갖다 줄 수 있어? 갖다 줄래? 하고 부탁해야지. 갖고 와. 그러면은 명령하는 거잖아. 친구 사이에서는 명령을 하면 안 돼. 항상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부탁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해주면서도 받으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지. 네가 명령을 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면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서 그런 것도 이제 부모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두 가지에서 저기 이거 머핀 만드는 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자가 상당히 불편하구만. 그지? 얘 의자를 이렇게 놓으면 접어야지. 이렇게 접어놔야 돼요. 왔다 갔다 불편해서. 그죠? 예? 왜 너무 맞아? 아, 이게 걸리잖아요. 얘는 나머지 거 나머지를 내가 어디야? 나머지 빨리 나가 가가지고 모르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적었어요. 거기 놓으세요. 아 거기에 사진을 넣으면 사진 좋겠다. 왜냐면 저 그런 거 같잖아요. 여기다 놔 일단. 어디가 나? 어제 두루에 차만 진짜 밀리더구만. 와, 팔당 좀 2개 끝내주세. 이제 날씨 풀렸어. 우리도 베이스는 데라고 가려고 밥 먹으러 갔다. 예, 당연히 집이 이쁘고. 여기야 그냥 원래 몸이 춥지. 안 올래나? 이따 오게. 이거 하나씩 가져가면 되나? 응? 네. 아니 지금 나가야 돼. 아니 얘는 4개로 나눠줘. 4개로. 머핀 먼저 해볼게. 5개. 네, 5개. 저랑 시연아 응. 이거는 어떻게 좀 껐으면 좋겠구만. 이거 계속 찍는 거예요. 깜짝 놀래 이만한 눈이 확 나와서. 이걸 좀 5개로 나눠봐 선생님. 머핀 먼저. 머핀? 먼저 할 거예요, 머핀. 아니 머핀도 어차피 지금 했는데. 포도도 나눠줘봐. 5개? 5개. 고기 같은 거 접으세요. 5개만. 포도 5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어? 아, 포도 이거 줄까? 5개 나누시고. 계란은 몇 개씩 줘? 그냥 5로 나누면 돼요. 계란 2박스야? 네. 계란 여기다 나눠. 60개야. 6, 5, 30. 30개. 에? 거기 10개 있대. 그러면 80개 나누기 5, 8이. 5, 8이 다 가져가면 되고.